예, 존경하는 53만 국민 여러분, 그리고 최윤남 의장님, 동료 선배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와 함께하고 계시는 언론인들 여러분, 방청하고 계시는 여러분, 참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오늘 구정질문 제목으로 가지고 온 것이 지역 소통과 실천에 대한 정책 제안입니다. 근데 바로 오비락처럼 소통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운 점을 봤는데요. 부총장님, 네. 예, 저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우리가 20년도에 결산을 했습니다. 20년도 결산을 하면서는 사실 19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 편성을 했지요. 네. 그리고 이제 21년도에는 그나마 예산 편성에 있어서 조금의 예측이나 조금의 배려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작은 목차로 들어가겠습니다. 코로나 등 재난 환경의 소통 실천에 대한 정책 제안인데요.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엊그저께 다녀온 청각장애인 수어통역센터요. 그들에게 있어서 통역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의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상황에서는 더더욱 그들의 생활과 생계의 그런 수단입니다. 수어통역인 센터를 통해서 알아봤더니 시각장애인 3,000명 중에 300명이 수어통역을 필요로 하는 말하자면은 무학이신 분들, 그 다음에 고연령군, 그래서 스마트 동영상 비대면으로 교육을 하는 것도 그림 아니면 어떤 영상으로만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센터 안에 11명이 그렇게 아주 자리를 나눠가면서 있는 상황이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수어 통역인 한 명에 대한 추가를 논의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서울시에서 예산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실상 실천이 되지 못하고 되레 적극적으로 긴급하게 되어야 할 상황임에도 중단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수어통역센터들의 근무 상황을 보니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것은 물론이고 6시 이후에도 실상은 야간 근무라든지 긴급 근무로 해서 24시간 회전하는 거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추경을 통해서 긴급하게 수어통역사 한 명에 대해서 서울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어떤 모든 생활에 관여를 해주시는 분들이에요. 너무나도 할 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꼭 지원에 대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람이고 제안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수어통역센터의 그 직원들 문제는 좀 오래된 수건 사업이죠. 25개의 수어통역센터에 제일 아쉬운 거는 저희 노원구가 장애인 인구가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청각장애인 숫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그 숫자는 25개국 공이 똑같습니다. 그게 제일 안타깝습니다. 제가 서울시의원 때도 그 이야기를 계속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이제 아마 중앙의 서울시 수어통역센터에서 아마 25개국을 기계적으로 배려하기 위한 그런 정책이었어요. 왜냐하면 다른 구를 많이 주고 다른 구를 좀 덜 주면 예를 들면 배치하면 이제 다른 구에서 좀 많이 항의가 들어오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배치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결국은 추가되는 부분은 구 예산을 들여서 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인건비를 수어통역센터에 구 예산으로 지원해 줬을 경우에 노원구의 다른 장애인 시설이나 이런 데서도 그런 요구가 본물처럼 터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감안해서 저희 집행부도 집행부지만 의회에도 좀 어떤 기준과 원칙을 좀 세워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시각장애인 센터도 있고요, 뭐 청각장애인 센터도 있고 발달장애인 센터 쪽에서도 인건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많습니다. 근데 일률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예산의 그 선택과 집중 때문에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보건복지 결산을 하면서 제가 예산을 살펴봤어요. 발달장애인과 지체장애인들에 대한 예산은 굉장히 풍부한 편이었습니다. 반면에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 대한 예산은 전무후무했죠. 실제적으로 780이나 해서 사업에 대한 스마트 교육에 대한 예산으로 있는데 제가 복지부에서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자, 780밖에 안 되는 스마트 교육, 청각장애인 교육이 그마저도 집행이 제대로 안 됐는데 코로나 상황에서 이 사람들의 눈과 귀가 되고 입이 되어주는 이것이 말하자면은 제가 눈과 귀와 입이라는 표현은 그냥 단순하게 모든 장애인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분들한테는 생계와 생활이 달린 아주 긴급한 역할을 하는 게 통역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 편성의 공평과 균형을 얘기하자면 한번 살펴보시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복지부에서 장애인과에 지금 장애인들 골고루 말씀하신 인원 대비, 그 다음에 긴급과 생계형인가 아니면 여가 활동인가인데 사실 수어 장애인 쪽에 채택되고 있는 예산은 그분들에게 여가라는 표현을 갖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생계형 예산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분들이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의료 지원이나 이런 것들 할 때는 그 300명이 전화가 백발을 쳐요. 그리고 지금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3주 동안 다른 곳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전화로 응대를 하는데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환경에서는 너무 시끄러우니 소리가 안 들리겠죠. 그래서 수어통역센터. 네, 수어통역센터가 이동에 있는 게 이전을 한다고요? 예. 지금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리모델링. 안을 서울시에서 5,500의 예산을 줘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요. 리모델링 기간이 3주에서 한 달 정도 걸린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모든 전화, 요새는 비대면이라서 전화로 응대해서 수어 통역을 해주고 긴급 상황으로 출장을 나가고 하는데 전화를 받기에는 너무 시끄러운 공사가 계속되니 잠시 동안 리모델링 기간 동안 임시적으로 가서 사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곳이 마련이 돼야 되는 것이 긴급 상황입니다. 예, 제가 그거는 미처 챙기지 못했고요. 예. 그거는 처음 알았습니다. 만약에 바로 한다 그러면 진작에 좀 우리가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임시 사무실이라도 이렇게 구해서 3주 동안 할 수 있는 걸 했어야 되는데 지금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리모델링 지금 계획이 잡혀져 있고요. 예. 그런 사무실 구하는 게 바로 구해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뭐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자봉센터라든지 아니면은 어떻게든가 3주 동안에 있을 만한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단순한 여가가 아니라 장애인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하나의 삶의 생계와 연관되는 것이고 특히나 청각장애인들에 대한 통역이나 그런 부분은 이거는 그냥 긴급사항으로 관계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 편성에 있어서 그런 공평성이라면은 꼭 한번 다시 재고를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네. 그다음 제가 아침에 하나의 예를 들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늘상 다니는 길이 이사를 가는 바람에 학교 2개가 인접해 있고 거기에는 어르신이 교통안전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교통안전지도를 하는데 똑바른 자세로 1시간, 2시간을 서 계세요. 저희는 선출직이라서 제자리에서 똑바로 서서 인사를 한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건강을 되려 해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는 너무 과한데 그래서 가서 여쭤봤더니 3시간 정도를 서 있으시게 된대요. 근데 사실은 아이들이 등하교 지도를 하면은 시간대는 딱 1시간이나 1시간 반이면 모두 학교나 그런 등교나 이런 것들이 끝나요. 그래서 제가 와서 부서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르신들 그 시간에 끝나면 쓰레기를 그거 하든지 어떻게 됐든 간 제가 의도하는 것은 쓰레기를 주우라는 게 의도성이 아니고 그 부분을 떠나서 다리를 움직이시면서 체력 보강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옮겨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소통이 잘못됐을까봐 걱정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오늘 사람이 갑자기 그 이야기를 하고 부서 전달을 하고 바뀌었더라고요. 그랬더니 박혜란 팀장님이
직접 아주 쏜살같이 오셔서 의사 전달이 그렇게 하고 순환이 잘 되고 있는 과정에서 월수금에 만나는 분들과 화목에 만나는 분들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깨달았습니다. 뭐냐면 조금 아까도 빚어졌지만 저희가 선출직인데요. 저희가 지나가면서 보고 직접 의원이 정책에다가 제안하는 민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원인이 직접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해요. 3년을 내내 보니 우리가 의도하는 바는 그것이 아닌데 마치 민원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것이 불편, 우리가 그것을 들어서 빠르게 부서를 통해서 해결해 주는데 되려 민원인이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이 3년을 하면서 누적이 되는데 집행부의 어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태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빠르게 소통이 잘 된 사례지요. 왜 갑자기 내가 민원을 해서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제안했는데 사람들이 전부 바뀌셨을까? 그럼 저는 이분들 다 어디 가셨지? 라고 놀라게 되거든요. 그래서 부서에 바로 전화를 하고 부서에서는 바로 그 상황이 이렇다라고 설명하는 그런 것들을 그럴 수 있겠다. 왜냐하면 어떤 것들의 의도를 가지고 민원을 하는데 그 민원이 이런 거야. 방어적인 것이 아니라 잘 소통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의문점이 생기면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가실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물어봐 주시고 우리도 무언가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좀 더 끝까지 소통을 해야 된다는 것인데 코로나 상황에서 제가 예산을 보면서 그런 걸 느꼈어요. 과연 우리가 예산을 했을까? 또 다시 얘기해서 그렇지만 하나의 예로 그냥 얘기를 합니다. 자, 스마트 교육이면 780만 원이란 그 어찌 보면 굉장히 작은 예산이 다른 데 비해서 작은 예산이었거든요. 집행을 안 될 것이 아니라 스마트 교육만 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웨어에 관련된 동영상이라도 그 돈을 가지고 그동안 집계라도 했으면 아니면 말하자면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포괄입니다. 같은 목에서의 같은 교육이나 같은 내용이라면 조금 더 예산을 유동적으로 쓸 수 있게 돼야 되는데 보건복지도 그렇고 행정재경도 그렇지만 제가 지나온 상임위를 보면 너무 관행적으로 그 예산에 대한 사업이 너무 축소돼서 아주 한계점을 보이게끔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지 않더라도 민간 사업 중에 받아내는 것들은 민간 사업인들이 얼마나 포괄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되레 써야 될 것들이 그냥 불용이 되는 그런 상황을 제가 지금 3년을 누적하면서 봐서 이 시점에서는 코로나 재난환경 소통 실천이라는 정책 대안도 마찬가지지만 변화에 대응하는 예산 편성이에요. 앞으로의 예산 편성이 이런 긴급 사태가 또 없으리라는 상황도 없지만 과연 우리가 지금 예산 쓰고 있는 것이 탄력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예산의 효용 가치를 적정하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런 의문을 이번에는 결산에 남았습니다. 예, 저는 이제 의원님 이야기 들으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코로나 시국에 어떤 적극 행정에 대한 아쉬움을 좀 지적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뭐 예상하지 않고 어찌됐든 편성했던 예산을 집행하면서 우리 집행부도 이건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어 못하는 거야. 지레 포기하고 적극적으로 다른 방법을 좀 찾아내고 어찌됐든 그에 맞는 그 예산을 잘 집행해서 많은 분들이 좀 혜택을 받고 서비스를 좀 받았어야 했는데 지레 그냥 아예 그냥 시도도 안 해보고 고민도 안 해보고 코로나 때문에 그냥 불용 처리해야지 뭐 어쩔 수 없지 이런 식으로 좀 소극적으로 예산을 대하지 않았나라는 집행이 있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부분을 몇 가지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신 것 같아서 저희가 잘 그 부분을 잘 감안해서요. 앞으로 뭐 하반기 물론 코로나 시국에 지금 예산을 잡아놓고 계속 연장이 되면서 쓰지 못하고 있는 예산들도 또는 뭐 감축형한다거나 불용하는 예산들이 계속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다른 방법으로 적극적인 서비스를 좀 할까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그런 지적으로 제가 좀 받아들이는 것도 예,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공평과 형평이라는 표현이요. 중증 환자 요양사라든지 지금 통역사 같은 경우에는 그 공평과 형평이 수요에 맞춰서 모든 장애인들과 똑같이 나누라는 게 공평과 형평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사람들의 상황을 해서 가령 장애인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한 명으로는 안 되는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조 인력이 더 들어가요. 마찬가지거든요. 공평과 형평이라는 건 그 형평의 환경에 따라서 수요가 좀 더 해야 되면 좀 더 돼서 원활하게 그 단체나 그 생활인들이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공평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네, 그 다음은 청년 일자리 창출 연계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청년 일자리 특별위원회를 만들면서 여러 가지 자료에 대해서 수집을 했어요. 그리고 청년 네트워크에 대해서도 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복지부의 아청과 김지성 과장님을 비롯해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독보적인 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18년도부터 시작된 청년 일자리 준비예요. 그래서 사실 다른 곳에 모델도 되고 선도도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굉장히 생각보다 늦게 출발을 했거든요. 그래서 청년 네트워크 조직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청년 오랑 센터도 통해서 그 다음에 봤는데 이런 난점이 있어요. 청년 네트워크를 통해서 위탁을 맡기지요. 그리고 위탁 업체나 위탁 아카데미 분들이 열심히는 하고 있지만 거기서 모아지는 청년이라는 조직 체계가 우리가 말하는 어떤 청년의 이미지하고 조금 다른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청년 인프라 조직인데 관내에는 6개 대학이 있습니다. 관내 6개 대학하고 협치를 하면서 우리가 사업 예산도 상당하게 많이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실제적으로 그 관내에서 움직여주는 청년들은 얼마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단된 사업 중에 재능기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수정 변경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자면 청년 재능대장, 청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을 대장으로 기록을 해서 그 인프라 네트워크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부서 그렇게 마련을 해서 청년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우리 사회에서 청년 경력 단절, 그 다음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발굴, 그 다음에 연계라는 것이 완전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가 청년 창업을 지원을 해서 카페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체험,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하기는 하는데요. 과연 그것이 청년 프로필로 얼마나 갈 것이며 청년의 일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돼요. 제가 청년이라면 그것에 대한 것은 어떤 든든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떤 것을 배우고 청년의 그 가진 젊음으로 해서 가져갈 수는 있지만 과연 그것이 청년이 일자리를 발전하고 창의하고 연계해서 자기가 이런 일을 했다라는 프로필을 써서 다른 곳으로 가고 하는 것에 밑거름이 되는 과정이 얼마나 지속될까?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지금 우리는 있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년대장을 마련하고 청년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는 인프라가 아니라 노원구에 있는 6개 대학의 청년대장을 만들어서 그냥 계속 순환하게 사실 연계를 시키자면 이것입니다. 소상공인협회에서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노원구에서 경제 활성화 시킨다고 하는데 과연 경제에 직접적으로 활성화되고 도움이 되는 아카데미, 교육 프로그램 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뭐냐 하면 청년들이 창업을 하자면 벤치마킹을 해야 되는데 그 벤치마킹은 다른 곳을 가는 게 아니라 노원구에 있는 소상공인 협의회나 상공인 협의회를 거치면 선배들은 무한하게 열린 마음으로 받아주고 거기에 대한 사업 컨설팅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로만 일자리 창출이고 경제 활성화라고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청년과 연계시켜서 무언가를 만들어낼 생각은 아직 부족하지 않은가 합니다. 어떠십니까? 예, 솔직히 말씀드리면 청년 정책은 그동안에 노원구엔 전무했습니다. 되게 냉정한 평가입니다. 예, 청년을 위한 정책이 초보 수준이었고요. 지금도 이제 걸음마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어디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갈피를 잡지를 못했고 막연했고, 근데 뭐 이거는 어쨌든 다른 구에서 뭐 벤치마킹 뭐 한다고 했는데 이렇다 할 뭐 딱 답은 있지는 않았고요. 그래서 그냥 뭐 뭐든지 해보고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공간을 좀 만들었던 거는 그런 이유입니다. 청년 공간 오랑이 그렇게 해서 탄생을, 청년들을 좀 만나야 모여야 정보도 공유하고 그 청년들이 교육도 받을 수 있고 그 청년들이 있어야 소상공인하고 연계도 해주고 상공인에서 연계도 해주는데 어디 가서 만날 기회도 없었고요. 또 청년 일자리 또한 어르신 일자리하고는 다르죠. 어르신 일자리는 뭐 27만 원 공공근로용으로 국가에서 정말 많이 투자를 합니다. 저희 노원구만 해도 작년에 한 7천 명 가까운 어르신들이 크고 작게 이 노원구청이나 시니어클럽이라든가 50% 센터를 통해서 일자리를 알선받고 주선받고 복지관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일자리들 단기 일자리입니다만 그렇게 갔습니다만 청년 일자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성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청년들의 일자리는 그렇게 단발성으로 어디 무슨 공공성 일자리를 돈을 주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스스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교육시켜주는, 그리고 때로는 어떤 초기 자금을 대주고 초기 공간을 조금 제공해주고 그런 식으로 스스로가 커나갈 수 있는 물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그런 정책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달리 접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우리 구청에서 청년들에게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거나 어떤 그 일자리를 위한 가게를 좀 청년 가게 같은 걸 제공하는 부분을 정말 아주 정말 이렇게 경미하게 정말 말도 안 될 정도로 조그맣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시작이 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문화예술회관이라든가 수학문화관 1층에 청년가게 1~2호점이 탄생했습니다만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매출도 굉장히 오르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조만간에 공릉로 국수거리에 저희가 3호점부터 6호점까지 공간을 임차해가지고 청년들에게 이제 싸게 공급을 해서 그 청년들이 다양한 직종으로 지금 시작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쪽이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오히려 국수거리가 청년의 거리로 좀 바뀔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구청에서 또는 구의회에서 좀 고민하고 제안하고 장기적으로는 청년 일자리 지원센터 같은 걸 만들어서 청년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주는 교육을 하는 공간. 이게 서울에서도 서울시 광역 차원의 일자리 센터는 있고 몇 개 구에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 노원구는 이제 청년 공간이 만들어졌고요. 일자리 센터는 아직 엄두를 못 내고 있는데 그것도 저는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어찌됐든 구 차원에서 청년 정책을 하는 게 뭐 여지가 많지는 않습니다. 뭐 주거권도 보면 청년 정책, 청년 주택 같은 거 또 청년 정책인데도 굉장한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포기되기도 하고 이런 현실을 보면서 참 이게 간단치는 않지만 꼭 가야 될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부서 청년에 대해서 노력하는 거는 뭐 말할 나위도 없이 잘 압니다. 다만 본 의원이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들은 그런 디테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큰 일자리 센터라든지 지원센터는 우리의 최종 목표가 되겠지요. 그런데 그거를 기다리는 동안 청년들은 계속 다른 구에서 다른 일자리로 허덕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업 지원에 대한 것들이 단순히 2억 3억의 보조가 아니라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민간에서도 바깥에 나가서 사회활동을 할 때 지역에 직능단체가 많이 있는데 직능단체에 임원들이 계시고 거기에 회원들이 계십니다. 똑같은 현상이
관에서 진행하는 청년 네트워크 위탁업체에서 있어지고 있어요. 뭐냐 하면 임원을 하고 있는 두세 명의 외에 나도 발언과 나도 기회가 있겠지라고 들러리를 하고 있는 나머지 청년들에게 기회가 올 것 같지만 사실상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부분에서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뭐냐 하면 6개 대학의 청년 조직을 이끌고 있는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지금 도시여가과의 추추마켓이라고 저번에 들려보셨죠. 그거는 시사업으로 요번에 중단이 되는 것 같았는데 다시 받아가지고 다른 교수님이 계속 이어가시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데 보셨지만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 지금 국수거리 얘기를 해서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구청장님 국수거리를 국수거리라고 한다고 국수거리에 국수상인이 몰려들지 않습니다. 그 국수거리가 활성화되려면 생기가 넘쳐야 되죠. 생기가 넘치는 방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청년의 자원을 쏟아넣으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가령 컨테이너 박스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습니다. 추추마켓이 바로 그런 이유였죠. 그런데 거기는 청년들 조직이 미미하여 일반 상인도 같이 합류가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청년이 컨테이너를 색깔을 입히고 10개만 늘어나도 그 국수거리의 느낌이 어떠시라고 봅니까? 저는 보셨으니까 아실 겁니다. 추추마켓의 그 정도만 해도 굉장히 느낌이 심리적으로 굉장히 밝다고 느껴지고 생동감 있게 느껴졌거든요. 그렇다면 자 우리 노원에는 도시여가과에서 하듯이 경춘성 길도 있고 그 다음에 노원 지역이 밤이면 불야성을 이루는데 상인들과 겹치지 않게 하려면 밤 10시 이후에부터 새벽까지 버스킹을 하듯이 자연스럽게 청년들의 컨테이너를 놓을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면 그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1개월에서 6개월까지 주기적으로 나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자유롭게 열 수 있는 터전만 마련해도 거기에서 청년들이 하나 둘 불씨를 살리고 그 다음에 밤이면 늘어서 있는 청년 컨테이너 마켓을 본다면 굉장히 예쁘게 꾸밀 겁니다.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감각에 대해서 아시지요? 그렇다면 그것이 장미축제가 아니라 우리의 명소가 될 수도 있고 그곳으로 청년들이 들어오면 청년들을 위시한 앞뒤의 학부모들과 초중고생들이 모여들게 되는 겁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청년의 힘을 무시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제가 청년재능기부 대장이라는 걸 마련한 것은 청년들이 수시로 회원 확보를 하고 방대하게 가지고 있어서 언제든지 청년 아카데미 왜 얘기하신 줄 아십니까? 자, 다른 곳에 벤치마킹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수시로 청년 사업가들이 벤치를 마킹하고 컨설팅을 하고 그 다음에 잠깐 가서 자기가 만약에 어떤 업체를 하려고 하면 그 업체 대표님과 만나서 그 업체에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자연스럽게 네트워크로 연결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노원구에서 구청장님이 결심만 하시면 그리고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예산과 사업 계획을 하면 바로 이룰 수 있는 아주 작으면서 세심한 거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청년들 일 경험하는 거는 이미 작년부터 하고 있고요. 100여 명의 청년들이 어느 기업과 연결을 해서 한 5개월 정도 경험하는 그 예산이 전액 구비로 지금 2년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성과가 좋아서 예. 계속 이 사업은 계속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의원님 말씀하셨던 공릉로 국수거리는 저는 장기적으로 청년의 거리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혀 그런 발상을 못했는데 최근에 청년 가게를 4개 정도 이렇게 저희가 마련하면서 그 4군데 청년들을 만나봤는데 굉장히 그런 열망과 또 어떤 가능성 그 청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망한 곳이 기회다. 망한 곳에 기회가 있다. 뭐 이렇게 지금 국수거리를 너무 냉정하게 평가한 것 같긴 한데요. 거기서부터 시작 기회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쩌면 성수동의 구두거리도 그렇게 망한 데서부터 시작을 했고요. 강동구의 엔젤 거리도
그렇게 시작을 해서 성공을 한 사례로 이제 기록되는데, 그래도 국수거리는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다만 그게 저절로 되지는 않을 거고요. 또 우리 구에서 예산을 좀 투자를 하고 지금 계속 4개 가게를 저희가 구하기 위해서 그 가게 임대 그 1층도 있고 2층도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많은 직원들이 교육복지국장도 그 공릉동 출신 그 동장이어서 정말 열심히 다니면서 저희가 가게를 구해가지고 임대를 위해서 청년들한테 싸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초반에는 저희 구에서 이제 그런 마중물 역할로 그런 것들을 제공해 주는 일을 한 몇 년을 좀 하고, 그러면 나중에 그게 좀 유명해지면 자연스럽게 청년들이 결국 자기 스스로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리도 좀 만들어서, 그게 경춘선 숲길과 멀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춘선 숲길 오신 분들이 그쪽으로 유입될 수 있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구청장님하고 저하고 약간의 다른 차이는 있으지만 그거는 다른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목표는 청년들 빨리 일자리 마련하고 터전 마련하고 연계시키는 것이 똑같은 목표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에 우리의 화두가 질풍노도예요. 그 질풍노도라는 말이 사실은 초중고에나 어울리는 말인데, 청년을 대비해서 나오는 게 질풍노도, 질풍노도 정책, 질풍노도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뭐냐 하면은 그 보증금을 넣은 가게에 여러 명을 넣을 생각을 하는 것도 좋지만, 1인 창업을 하고 가볍게 청년이라는 그 특성상 1년, 2년 계약을 해서 임대를 해서 묶여야 되는 거 말고, 청년 대학생들이 1인 창업을 할 수 있는 것이 컨테이너가 적정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제가 제안드려 본 거고요. 뭐 방법은 하나의 제안이고 아이디어니까 그것을 정책으로 발굴할 때에는 여러 가지 보완 사항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카데미라는 것은 1기, 2기 소상기처럼 우리 노원구에 있는 경제 활성 아카데미, 가령 이런 겁니다. 창업을 해야 되는데 노무사가 처음에 필요하거든요. 그러면은 노무사가 만들어주는 서식이 있어요. 근데 그 서식은 처음에 창업할 때 한 번이면 끝나요. 5인 이상 법인이 아닌 다음에는 노무사를 계속적으로 연계할 필요성이 대부분 없지요. 그러면은 노무사 연계를 하거나 그 폼을 만들어 놓서 공유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동영상으로 하나를 남겨두면 충분하게 들어와서 지역 카페라든지 아니면 어떤 것으로 해서 지역 상품권으로 해서 아카데미를 1만 원, 2만 원 해서 그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영상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런 영상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고 배울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세무사도 변호사도 전부 있는데 노무사에 대한 것들, 그 다음에 다른 교육 지원 프로그램은 굉장히 많은데 정말로 그 아예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령 요즘에는 홍보를 하더라도 유튜브 홍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SNS 매체를 통한 건데 그것이 배워야지만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전무후무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아카데미를 통해서 청년들과 노원구의 상인회가 협업을 할 수 있다면은 우리 노원구 안에서 그런 것들에 대한 해소는 충분히 하리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그거는 지금 이제 겁니다. 노원구 상공회의소하고 소상공인 연합회가 리더스 아카데미라고 해서 이제 그런 교육 과정을 계속 해서 기술을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상공인 사업자가 있는 아니, 그 예를 사람들이요. 들면 거기에 이제 뭐 법률 문제라든가 노무라든가 세무를 다 배우죠. 직접 이렇게 듣고 매주 한 번씩 한 2달, 한 달 정도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창업을 뭐 장사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하고 또 창업을 기획하고 이런 것처럼 의원님 말씀드린 청년들한테 그런 어떤 아카데미 과정을 개설을 해서 그들을 교육하고 훈련시키고 그런 기회를 줘가지고 키워서 자기 스스로 창업할 수 있게끔 이제 그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그래서 그런 일을 하려면 그걸 할 수 있는 주체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뭐 우리 구청 아청과 직원들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하나의 거점 공간이
청년 일자리 지원센터 같은 게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게 뭐 너무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곳들은 이미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데서 정확하게 그런 교육 과정을 고민하고 기획해서 하는 그런 기관과 그런 주체들을 만들어서 그 청년들을 모아서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는 좀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제가 구청장님하고 소통을 하면서 조금 늘상 지금 많이 아쉬운 거는 뭐냐면은요. 구청장님은 청장님이시고 저는 의원이고 여기에 계신 대부분이 집행부시고 국민을 민간적으로 대면하는 우리 의원님들이신데요. 이런 이질감이 있어요. 뭐냐하면 무언가 사업을 제안하면 주민 사업이라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주민 사업을 얼만큼 그냥 내려놓을 것인가. 초기에는 공모를 하고 하지만 주민 사업으로 되면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죠. 그런 것처럼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 관으로 무조건 집어넣어서 관행적으로 청년들을 길들이려고 하지 말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하는 것을 정책연구단이나 그런 동아리 활성화를 해서 청년들이 직접 하고 싶은 걸 들어서 창업 지원을 해주라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것이 지금 이제 항상 청장님은 행정 자체의 사업으로 구상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저는 그 답답함을 청년이 그런 답답함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소상공인협회는 단순하게 어떤 예입니다. 왜냐하면 정책간담회에서 그분들이 직접 들려준 얘기이기 때문에 노원구의 경제 활성화 한다면서 그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아카데미를 열어본 적이 있는가,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 지원을 장기적으로 하기는 하는 건가, 찾아봐도 도통 배울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인데 그건 아주 지금 우리 이 안에 행정 집행부가 가지고 그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절대 들을 수가 없어요. 그 네트워크와 현장 정치라고 하죠. 현장에서 정책을 발굴하는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네트워크는 관에 집어넣는 네트워크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 말하자면 주민 사업으로 그 연계를 하고 네트워크를 하고 예산 지원을 해서 스스로 자발적인 움직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는 예산의 탄력적인 운영 제안입니다. 그 또한 초기에 마중물 역할은 저절로 되지는 않을 거고요. 의원님이 저한테 얘기했을 때는 구청에서 어찌됐든 신경을 써서 그런 당연하죠. 마중물 역할을 예산을 초반에서 해야 된다는 지원해 거기 때문에 그게 되고 나서 나중에 스스로 스스로 자체 동력으로 이제 갈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데 동감을 하고요. 다만 초반에 시작할 때는 어찌됐든 예산이라든가 누가 좀 이렇게 서포트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쉽게 시작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 일도 그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기획하고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네. 당연히 구청장님과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서포트를 해주지 않으면 시작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서서 제안을 드리는 거고요. 그 제안에 있어서 우리가 여태까지 가지고 있었던 어떤 틀이 있다면 그 틀을 조금 더 청년에 맞게 깨주고 청년에 맞게 놔주기를 좀 더 놔주기를 바란다는 그런 표현의 의견이었음을 근데 제가 바랍니다. 한 말씀만 좀 드리면요. 예를 들면 뭐 학부모, 그다음에 장애인, 어르신, 뭐 한부모 가정, 북한 일타 주민, 참으로 다양한 이제 계층 주민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만날 수가 있습니다. 들을 수가 있습니다. 뭘 요구하는지. 때로는 경로당 돌면서 어르신들 요구를 듣기도 하고요. 장애인들은 단체에 이렇게 가서 들어보면 각자 어떤 것들을 원하시면 되는데 청년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만나기가 일단 어려우니까. 그래서 재능 얘기했고 연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능 기부를 한 것도 어떻게 이걸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홈페이지에 올리고 문자로 발송하면 청년들이 스스로 신청을 하고 들어올 건지. 그냥 제가 구체적으로 하나 얘기를 드리자면요. 추치마켓에 있는 교수님을
제가 좀 만났습니다. 그리고 청년 조직들에 대해서 그 학교에서는 대학이기 때문에 반드시 청년 동아리가 있고 그것을 가지고 가시는 교수님들이 계시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이 대학생일 때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만들어서 무언가를 하는 동아리들이 가령 우리 모두 대학 다닌 것처럼 청년 학생회 쪽을 타진해도 충분하게 청년 네트워크 마련에 대해서는 큰 고민 없이 그렇지 청년 않습니다. 대장은 뭐냐면 제가 시도해 그냥 봤는데요. 회원입니다. 회원. 대학교는요, 동네 관심 없습니다. 제가 옛날에 저기 그 탈축제나 이런 것 때문에 각 7개 대학의 총학생회장 다 만났고요. 참여해달라고 요청했고, 물론 일시적으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말 안 움직입니다. 7개 대학의 그 구성원 대학생들은. 오히려 교수들이나 총장들은 저희랑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 돈벌을 많이 고민을 하고 하는데, 정작 우리 관내 대학생들은 노원구의 여러 가지 일이나 행사라든가 일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노원에서 잘 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참 답답합니다. 물론 그걸 포기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청년들을 기본적으로 일단 만나야 되고 모아야 되는 게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서부터 소박하게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 이렇게 넓혀가는 게 저는 맞다고 그래서 생각합니다. 만나고 모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대학에는 청년을 이끄는 어른, 교수님이 계시거든요. 청년하고 유독 소통을 잘 하시는 분들이 꼭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추추마켓을 진행하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그러면 말 그대로 포기라는 표현이 아니라 저는 청년을 두고 우리가 1명, 2명, 3명의 시간이 걸리더라도 어느 날 본물 터지는 것처럼인데 사실 이거 있어요. 경기도에서는요, 우리 경기도 안에 무엇이 없어도 다른 타 지역에 있는 대기업을 의뢰해서요, 경기도 청년 하나만이라도 취직시켜 주십시오라고 연계가 돼서 그것을 아예 웹잡으로 만들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경기도 청년 연계시킵니다라는 것들이 아예 외부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뭐냐 하면 우리는 안에서 여러 가지 발버둥을 하는데 정작 구민, 다른 데 다 필요 없고 노원구의 청년들이 모른다는데, 그 다음에 참여를 하는 거 그거 왜 하니? 우리가 들러리 쓰니? 라는 그런 냉소적인 반응을 일으키는 데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아쉬운 게 우리는 아청과에서나 모든 구청장님도 그렇고 너무 애를 쓰는 데 비해서 너무 홍보가 알려지지 않고 가시적으로 청년한테 느껴지는 것들이 없다는 거죠.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청년을 사랑하고 여기에 청년 정책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연계시키고 싶은 그런 애절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의 제안이나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고민해 봐 주십시오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네, 같이 지혜를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예, 사실은 예산 편성이라든지 코로나 소통 실천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많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이나 지역 활성화 제안에 대해서 이야기가 좀 많아지면서 제가 이 정도로 오늘은 가름을 하고자 합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소리는 행정부의 소리가 아니라 대부분 국민들의 소리라는 것입니다. 국민들하고 살을 부딪히면서 가는 것은 집행부도 있지만 부딪히는 방법이 서로 틀립니다. 우리가 대변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본인의 생각이 아니라 청년과 소상공인, 국민의 소리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정책 개발, 연계, 발굴, 심사숙고 해주시길 마지막으로 당부드리면서 이만 맺습니다. 고맙습니다.